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현재 아이 셋 키우고 있고 차례차례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 저학년이에요. 터울이 2, 3년씩 있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그만큼 아이들로 얻는 행복과 기쁨이 다채롭지만 힘들긴 해요. 게다가 막내가 저학년이라 아직 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은 다들 커서 덜 힘들지만 막내가 더 어리고 아이들 셋이 집에 복작복작 할 때는 정말 정신없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3교대라 많이 챙겨줘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당신 아들은 3교대로 힘들게 일하는데 저는 집에서 쉬고 놀고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진 옛날 분이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결혼 초부터 온갖 독설 다 하신 거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어머님 성향이겠죠. 첫인사 갔을 때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스타킹색 지적하며 이런 색깔은 싼티나고 후져 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살색 스타킹이었고 다리가 많이 드러나는 치마도 아니었어요. 딱 단정한 무릎 정도 기장이었는데 대체 제 어느 부분에서 싼티와 후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대뜸 보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로선 갑자기 기가 팍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혼전 임신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머님은 그래서 저를 스타킹 핑계대고 싼티나고 후져 보인다라고 속마음을 내비치셨을지도요.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28살이었고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또 임신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당시에는 혼전 임신했다는 것에 어쩐지 부끄럽고 고개를 떳떳이 들 순 없었네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고부관계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거 안 하고 시집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시 제 연봉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 모아둔 돈도 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7천만 원 들고 왔고 남편은 무일푼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푼 안 보태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태줄 돈도 없으시더군요. 친정에서는 결혼하면서 돈 대신 제 명의차를 한 대 선물해 주셨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거 가지고도 난리였습니다. 자동차 해줄 거면 사위 명의로 해주지 그랬냐면서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돈 때문에 신혼집 장만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머님은 툭하면 제 앞에서 요새 7천으로 뭐 제대로 할 거나 있나? 그걸로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주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제가 20살 때부터 알바하며 모아온 그 돈을 후려치시더군요. 바보 같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독설을 하면 바로 받아칠 용기도 배짱도 없었네요. 지금에야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대세라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아직 순종적인 며느리가 최고인 시대였고 혼전 임신이 조금은 부끄러운 타이틀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시 제 첫아이가 초음파상 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첫째 낳고 나서는 기집애라 정도 안 된다고 병원도 안 오셨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애 낳고 나서는 어머님 간섭이랑 잔소리가 더 심해졌고요. 이래저래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상처만 받게 되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남편이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살자고 먼저 제안하더군요. 첫 신혼집이 당시 시댁이랑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자주 드나들어 어머님과 계속 조호해야 했고요. 남편은 애가 태어나자 자신이 만든 가정이 1순위라며 제가 행복한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시댁에 통보했더니 그때 어머님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던지요.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아니면서
만만한 종로를 타던 며느리가 멀리 간다니 아쉬우신 건지. 암튼 그렇게 시댁과 3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엔 시댁이랑 가까이 살 때는 일주일에 4~5번은 시모 봤어요. 제가 임신해 있을 때도 계속 불러서 온갖 잡심부름 다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 있다는 이유로 어머님 개모임, 마트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다 제가 데려다 드리길 바라셨어요. 만삭 직전까지도 어머님 종로를 타다가 드디어 해방되니 좋더라고요. 아이도 너무 예뻤어요. 똘망똘망하니 영리하고 생긴 것도 참 곱고 예뻤습니다. 어머님도 아들 타령은 했지만 막상 첫 손주가 태어나니 자꾸 눈에 밟히시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손녀가 객관적으로도 예쁘고 똑똑해 주변에서 칭찬하고 그러니 어머님이 더 정이 붙으셨나 봐요. 1년에 5~6번 시댁 갔는데 헤어질 때마다 아쉽다며 울고 그러시더니 결국 애 3돌 되던 해, 그리고 저 둘째 가졌을 때 저희 집 근처로 말도 없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입덧도 없었는데 시댁 이사 소식 듣자마자 화장실 가서 토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어떻게 얻은 평화인데 남편도 난감해하며 시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버님도 어머님 고집을 꺾지 못해 따라오신 듯 했어요. 그렇게 결국 반합과 비슷하게 된 거죠. 다만 저는 예전처럼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만만한 며느리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하도 저를 무시하시는 바람에 시댁에서 제 위치가 그 정도였나 싶었지만 시간 지나 제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더는 부당한 대우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못나고 만만한 며느리셨나 봅니다. 이사 오고 나서 또 아무렇지 않게 어머마, 우리 손녀 어린이집은 잘 갔니? 그럼 점심에 국수 좀 말아 먹자. 재료 사들고 우리 집 오너라.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니 집에 락스 있으면 좀 갖고 와. 라며 전혀 저를 배려하지 않고 말을 툭툭 던지시더군요. 심지어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시키려 하시다뇨. 저는 그때 둘째 임신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무겁고 태아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처음으로 어머님 말씀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떨떠름하게 대답하시더니 내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셨나 봅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3식구 모여 있는데 어머님이 들이닥쳐서는 제 남편한테 할 말 있다며 안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모 엉엉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허리가 아파서 저한테 집안일 좀 부탁했는데 제가 차갑게 어머님 말씀 거역하고 시애미 알기를 우습게 본다며 이제 나가 죽어야겠다고 하소연하신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문을 콱 열고 들어가 어머님께 어머님, 저 락스로 화장실 청소 시키려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도 기겁하면서 임신한 사람한테 락스 청소를 시키는 사람이 어딨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눈물 쏙 들어간 채로 아들한테 된통 혼나다가 집에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후시탐탐 며느리 잡을 기회를 노리실 뿐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바로 지적하고 뭐라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바람 부는 날 아이 겉옷을 안 입혀 내보냈다고 저더러 엄마 자격이 있네 없네 동네 떠나가라 호통치시고 남편 3교대 하고 들어왔는데 밥을 안 해줬다며 저더러 전업주 보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게 싫으면 나가서 일을 해라. 어쩌고저쩌고 혼내셨습니다. 남편은 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온 거였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네요. 특히 애 봐줄 테니 나가서 일하라는 말이 제일 듣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애를 봐주신다고요. 어머님은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을 때도 혹시나 저희가 아이 봐달라 부탁할까봐 겁나셨는지
난 애들 등하원 못 시킨다. 요즘 할머니들은 손자들 봐준다는데 난 못해줘. 괜히 손주 봐주다가 굴병 들면 병원비 나가고 니들만 더 고생해. 그러니까 일하려거든. 니들이 알아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다 해라. 라고 선 그으시더군요. 그리고 저녁에 한 번씩 와서 애 이쁜 집만 딱 보고 가시는 거예요. 밥 먹이는 것, 목욕시키는 것, 가끔 반찬에다 주는 것, 그런 거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고 하실 생각도 없으세요. 전업주부인 제가 다 해야 하는 거라며 어머님이 손자 뒤치다꺼리 하는 건 며느리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뭐. 그래서 저도 사실 둘째 낳고 나서 어느 정도 키운 후 취직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어머님은 애들 봐줄 생각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등하원 도우미를 쓰자니 돈도 많이 들어서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오롯이 아이들 키우는 게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제가 전업주부 하길 바랬어요. 어머님 생각은 또 다르셨죠. 아들이 혼자 고생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아들내가 맞벌이 하자니 집에 와 대접 못 받을 아들이 불쌍하고 그렇다 보니 그냥 저를 구박하는 걸로 불만을 해소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식의 어머님 관계가 켜켜이 쌓이니 어머님이 너무 싫어졌어요. 같이 있어도 예의상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무표정으로 유관하게 되고 어머님 말씀에 애써 살갑게 대답도 못하게 되더군요. 어느 순간 그냥 네, 아니요 로만 대답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뭔가 말이 길어지면 꼬투리 잡혀 결국은 혼나게 되는 레파토리였던지라 저도 모르게 노이로제가 걸린 듯 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어머님은 뭔가 더 안달이 나신 듯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애들도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눈앞에서 지들 엄마로 구박하는 사람이니 애들이 퍽도 좋아하겠어요. 작은 애가 동화책을 꺼내오더니 이거 할머니 같아 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입 크게 벌리며 소리 내지르고 있는 고깔모자 쓴 마녀 그림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웃음도 나왔지만 어쩐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애들 정서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서 눈물도 났고요. 그래서 시댁이랑 거리를 어떻게 둬야 하나, 이사를 또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처럼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니 그만큼 행복과 웃음도 집안에 늘어났지만 일거리도 많아져서 살이 엄청 빠질 정도로 바빠졌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문제의 그 생신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랑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셋째가 둘도 되기 전이었네요. 애들도 아직 손이 많이 가고 셋째 사람 만드느라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 같던 나날들이었지만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 도움받을 생각은 절대 안 했습니다. 어머님은 한 번 봐주면 버릇된다고 하시며 애들을 시댁에 보내주도 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조금이라도 편할까봐 그러신 거죠 뭐. 그러면서 손자들이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한다고 서운해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와중 어머님의 생신이 돌아왔죠. 그전에는 항상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아버님은 항상 나가서 고기 먹는 게 제일이라고 하셔서 아버님 생신 때는 늘 외식했는데 어머님은 곧 죽어도 며느리 생신상 받아야 아들 장가보낸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도 뭐 일하는 며느리도 아니고 어머님의 오랜 가스라이팅 끝에 전업주부라 며느리 도리도 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서 매년 생신 때마다 미역국에 소갈비 정도는 늘 올려 생신상 차려드렸네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잘 차려드리진 못해도 제 선에선 늘 최선을 다해서 차려드렸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요. 그해 생신도 어머님이 저에게 생신상을 기대하시더군요. 올 생일에는 소갈비 말고 삼계탕을 좀 해보자. 큰 씨암탉 2마리 구해서 큰 냄비에다가 넉넉하게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희 셋째가 둘 전이었고
큰애 작은애 할 것 없이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입병이나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었고 이석준이 와서 항상 어지러워했어요. 그래서 셋째라도 잠깐 어머님께 봐주십사 하고 2~3시간만 부탁했더니 매몰차게 거절하시더군요. 저 알아서 병원 가고 다 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진짜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지고 다신 어머님께 부탁 안 한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에게 생신상 받을 생각을 하시니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신 때는 저도 몸이 안 좋고 너무 바빠서 생신상 못 차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흠칫하시더군요. 지금까지 결혼 8년차 동안 매해 차려드렸으니까요. 그러더니 서운하셨는지 몸 아파서 그러냐? 정 그러면 내가 셋째를 봐줄게. 라고 하시더군요. 셋째 봐줄 테니까 병원 가서 빨리 몸 나은 다음에 자기 생신상 차리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도 제 상황에 맞게 차려드리든지 외식하든지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무하다고 하시며 횡하니 집에 가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하시고 또 제 전화도 안 받으시더군요. 그러니 생신 때 식사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가까이 사니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한정식 예약을 하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생신 당일날 모시러 갔더니 어머님이 됐다고 하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화가 나서 이제 생신 안 챙겨드린다고 언성 높였더니 어머님이 섭섭하다며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첫째 학교 가고 둘째 유치원 가 있고 셋째는 낮잠 자고 있어서 모처럼 쉬고 있는 달콤한 시간인데 어머님이 비밀번호로 눌러서 문을 콱 여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셋째가 경기하듯 놀라 일어나 울었고 저는 어머님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새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외치시더군요. 너 이혼해라.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을 잘 챙기기를 해. 남편을 섬기기를 해.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시부모한테 자랑이라도 할 것이지.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 그건 뭐 어렵다고 모른 척을 하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주부야. 그리고 여자가 죽어도 하면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자식 간 이간질이다. 기어코 우리 아들을 네 편으로 만드니 좋냐? 이제 우리 아들도 손주놈들도 다 날 싫어하는구나. 어머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게 저 때문이니 저만 나가면 다 된다 하셨습니다. 제가 며느리 자격이 없대요. 그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듣다 못해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혼할게요. 애 셋 두고 나갈 테니 어디 아들을 고생하는 거 실컷 보세요. 저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겠네요. 제가 애들 아빠랑 결혼한 건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건지 당최 모르겠어요. 지금껏 살면서 전 칭찬만 들어왔어요. 살림, 육아, 내조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들 저더러 잘한다고 하는데 어머님만 절 깎아내리지 못해 안 다니세요. 제가 대체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댕그레지며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셋째는 까랑까랑하게 울지 저도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시모가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더니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 한 것뿐이니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는데 더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기분 맞춰주는 인형이에요.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제 상처도 없던 일처럼 없어져요. 어머님, 저만 며느리 자격 없는 줄 아세요? 어머님도 시어머니 자격 없어요. 당신 아들 좋아서 같이 살러 들어온 남의 집딸한테 그렇게 굴면 벌 안 받을 거란 생각하세요? 제가 쏘아붙이니 어머님이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어머님도 시어머니 자격 없는 거 매 한 가지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 돈 들여 산 내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덜컥 겁이라도 나신 건지 저더러 대화로 풀자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더라고요.
됐다고 하고 나가시라 어머님 등 떠밀었어요. 그리고 현관 밖에 어머님 세워두고 보란듯이 도어락 비밀번호 받고 쾅 하고 들어왔네요. 문 밖에서 어머님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는데 못 들은 척 아이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왔네요. 그날 남편이 시댁에 호출받고 3시간가량 얘기 나누다 왔더군요. 제 입장 얘기할 것도 없이 남편도 상황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고 무조건 제 편이라 하며 앞으로 시어머니 연락 받지도 말고 만날 필요도 없다고 해주더군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남편도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 편 들어주니 참 고맙더군요. 그리고 나서 시댁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전에 살던 곳으로 가셨어요. 이사 가시는 날 얼굴이라도 비추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아버님하고 통화만 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명절에도 한동안은 안 갔어요. 한 5, 6년 정도 안 갔는데 막내 초등학교 입학하던 지난해 어머님이 먼저 연락해 오시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이제 명절에는 오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생각해본다고 했네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가기 싫은데 제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어머님한테는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져서 솔직히 돌아가신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